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입자 가속기 핵심 부품 독점 공급 이걸로 전립선 암이 완치됐다는 소식에 오른 거죠. 초전도체가 아니라 핵융합 에너지 테마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도 아직 기대감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블 테마로 볼 수가 있겠죠. 초전도체는 엠바고로 현재 언론에 어떤 보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주춤하고 있는 건데, 자, 엠바고가 해제되고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모비스는 더블 테마로 투자 매력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 공시 요구, 이 공시 내용을 보면은, 자, 어제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 자, 급등한 주가에 대해서 너네 뭐 있냐? 거래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주가 상승에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없다면 주가 조작 관련 조사가 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은 뭐 별로 안 되는 내용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들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의 조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뭐 거래가 정지된다 이런 게 아니고 공시 규정상 공시할 것은 없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투자에 참고를 하라는 거죠. 자, 조회 공시 요구는 이전에 8월 17일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당시에 답변으로 이제 뭐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최근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시 답변을 하고 나서 8월 17일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셨는데, 저때 공시하고 하한가까지 갔죠. 거의 비슷하게 저가는 하한가까지 갔고 종가는 마이너스 21%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 상황이 약간 다르죠. 중입자 가속기 핵심 부품 독점 공급이라는 재료 자체가 밝혀졌고 이제 전립선 암이 완치됐다라는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공시 답변에서 규정상 뭐 별도로 공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모비스가 중입자 가속기 핵심 부품 독점 공급하는 것과 전립선 암이 완치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모비스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투자 경고입니다. 자, 투자 경고는 어떤 종목이든 힌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 주체의 드리블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니까요. 자, 투자 경고가 달렸을 때는 일단 투심이 당연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증거금 100%로 쉽게 말하면 신용미수가 제한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수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근데 세력들은 고점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줘야 고수익을 남기고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투자 경고 등의 딱지는 세력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경고 딱지를 주도 주체가 떼줍니다. 자, 이때 이 드리블에서 흔적이 남게 되고 그 흔적을 따라서 매도 타점을 특정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해제 요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해제 요건을 보면 최초 판단일이 10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꽤나 남아있죠. 현재 9월 22일입니다. 자, 그럼 10월 12일까지 기다리면 풀리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해제 요건 요렇게 1, 2, 3번이 있고 이 1, 2, 3번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에 해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 2, 3번 조건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그리고 중간 가격, 가장 낮은 가격 이렇게 있을 텐데 요 세 가지 모두가 해당해야 되니까 요 가장 낮은 자리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이것만 피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이 중에서 이제 1번 조건부터 보면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판단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할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인 5일 전날은 최초 판단일 기준 10월 4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의 15일 전날은 9월 14일인데, 자, 첫 번째 조건인 10월 4일은 아직 나오지 않은 날이죠. 미래죠. 근데 두 번째 조건 9월 14일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 중에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겠죠. 9월 14일의 종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4일이면 자, 요때네요. 종가 2,670원입니다.
2675. 두 번째 조건은 100% 이상일 경우였죠. 자, 계산기를 켜겠습니다. 2675원 2배니까 곱하기 2.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최초 판단일 날 5,350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현 주가 5,910원이죠. 현 주가보다 낮습니다. 최초 판단일 전까지 가격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벌써 알려주는 겁니다. 절대로 주도 주체는 투경을 계속 달고 가지 않습니다. 주도 주체가 스스로 발목에 모래주머니 같은 방해 요소를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는 투경을 떼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요 최초 판단일에는 최소한 5,350원 이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최초 판단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최초 판단일 이전이 더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고, 두 번째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의 수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그날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하여 판단한다. 자, 만약 최초 판단일인 10월 12일 이때부터 만약에 3거래일이 지났다. 근데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들도 당연히 3거래일씩 뒤로 수년되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나와 있었던 9월 14일로부터 3거래일 뒤가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자, 9월 19일 이때죠. 이때 종가 3,500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0% 이상 상승할 경우 7,000원이 되는 거죠. 즉 6,990원까지 올라도 두 번째 조건은 투경 해제 조건에 들어맞게 됩니다. 즉 주가를 올리면서도 해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초 판단일을 기다리면 안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힌트를 보고 경우의 수를 줄여 나가면서 좌회전인지 직진인지 우회전인지 유턴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투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매일매일이 힌트가 되고요. 지금은 종목의 재료보다는 투자 경고가 중요합니다. 종목의 재료는 이미 나와 있고 더 이상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주가의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도 주체의 차익 실현을 위해서 현재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투심을 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투심을 살려놓기 위해서는 투경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한 가격 조정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점 매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지만 판단일까지 무대응으로 기다리시면 손절 자리를 찾게 되실 겁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모비스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일단 카톡방에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으로도 모비스의 투자 경고에서 나타나는 흔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줄어드는 경우의 수, 남아있는 경우의 수 설명드리겠지만 보다 더 자세하고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점이 어디인지 근거를 포함한 매도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주도 주체가 이탈하기 직전이 가장 고점일 텐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대응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주가가 올랐다. 근데 주도 주체가 여기에 팔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걸 보고 똑같이 따라간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함정인지 그냥 눌리는 건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도 주체도 한 차례에 털어내는 게 아니라 분할로 청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거래 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무대응한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손절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투경 해제를 위한 드리블에서 포착되는 근거들을 토대로 미리 사전에 대응해서 이런 머리 꼭대기는 아니겠지만 어깨 부근에 매도하실 수 있는 매도 타점 카톡방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E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 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 P&E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만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놔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